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피사 스터디 10번째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但有时候人类复杂的头脑所带来的复杂情感会扰乱他们的理性思维。但有时候人类复杂的头脑所带来的复杂情感会扰乱他们的理性思维。 하지만 때로는 인류의 복잡한 두뇌, 머리가 가지고 오는 복잡한 정감, 어떤 정서, 기분,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扰乱, 교란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여기 扰乱 발음이 扰乱 打扰一下 라고 하면 죄송한데요. 약간 방해 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실례하겠습니다. 打扰 이것이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扰乱 교란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성적인思维 사고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使他们看问题的眼光变得不那么敏锐了. 그들이 문제를 보는 눈 안목이 그다지 예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래는 전환하는 이제 갑자기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났네요. 뭐라고 하죠? 역접이라고 아마 사전에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뭔가 약간 완전히 그러나는 아니고요. 그런데 하면서 전환되는 느낌이고요. 而这也使得迷宫中的生活更加复杂. 그런데 이것은 또한 뭐로 하여금 미궁 속의 생활로 하여금 더욱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更加 끙이란 뜻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음절로 넣으면 뒤에는 이제 또 이음절의 형용사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更加冷,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更冷, 更加复杂이런 식으로 更加冷淡, 이음절 이렇게 맞춰서 나오죠. 그 다음 也更有挑战性了, 역시나 더욱더 도전성 있게 챌린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또한 그런데 이것은 또한 미궁 속의 생활로 하여금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도전성을 가지게 합니다. 尽管如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秀秀, 聪聪, 哼哼和鸡鸡都以自己的方式找到了喜欢的奶酪. 이 아이들은 모두 뭐 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서 找到了自己喜欢的奶酪,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를 찾았습니다. 하루는 有一天在一条走廊尽头的奶酪西站里 하나의 복도 끝에 있는 尽头 끝이라는 뜻이고요. 네, 두는 이제 머리 두자인데 머리 두자랑 상관없이 전미사 역할을 하는 거고, 전미사 역할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성조가 경성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尽头 이렇게는 하지 않고 尽头 그 새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 제목 중에서 있었는데 제가 제목이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尽头가 들어간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관명적으로 봤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条는 양사로 쓰였고 길 같은 것에 양사로 원래 쓰잖아요. 一条走廊尽头的 복도 끝에 있는 어떤 이 복도라는 것은 건물의 복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로 속에 있는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도 끝에 있는 奶站西站 잘못 읽었어요. 奶酪西站里 치즈 시역에서 그들은 이 역이라는 것이 아마 영어에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지하철역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죠. 그들은 발견하였습니다. 他们发现了无数各式各样的奶酪. 그들은 발견하였어요. 무수의 굉장히 많은 각식각양의 각종 여러 다양한 치즈들을 발견하였고 그것들은 散发着诱人的味道. 산발하고 있었다. 풍기고 있었습니다. 散发 산이란 글자는 삼성인 경우가 있고 사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사성이에요. 散发着诱人的 유혹하다 할 때 유자고요. 이거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해서 유혹적인 굉장히 뭔가 유혹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四个小家伙被眼前的场景惊呆了. 이 네 명의 이 녀석들은 눈앞에 있는 이 모습에
징달러 놀라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제 멍해졌다, 네, 벙졌다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징달러, 他们愣了一下 약간 이게 뭐라고 하죠? 멍해졌다, 愣了一下，然后 그리고 나서 疯了般的，疯了似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疯了似的 미친 것처럼. 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할 때 이 반자잖아요. 되게 일반来说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굉장히 자주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반자가 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뜻이죠. 미친 것과 같은. 여기만 봤을 때는 미친 것과 같은 疯了般 혹은 疯了似的 이렇게 많이 써요. 疯了似的. 근데 더는 뭐냐면 뭐뭐 하게란 뜻이죠. 그래서 그냥 요것은 더는 사실 생략할 수 있고요. 疯了般的 이렇게 하셔도 되고 疯了似的 冲进 奶酪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라는 부분은 뭐뭐 하게란 뜻인데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疯了般 或者 疯了似的 冲进 奶酪里 그래서 미친 것처럼 미친 듯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소설에서 해석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용법에 대해서 모르셔가지고 그런 건데 아 빤이 그런 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然后疯了般的冲进奶酪里 1호부터 从此之后 이거부터 이 이후로 每天早晨4个小家伙都会穿好运动服和跑鞋奔向奶酪西站 왠지 모르겠지만 중국어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된 분들 저희가 소설할 때 요거 나왔는데 뭔가 어딘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일성으로 읽으시더라고요. 早晨 이거 이성이죠. 早晨 네, 이렇게 하시고 매일 아침에 4명의 이 녀석들은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이제 신발도 제대로 신고 운동복도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러닝화도 제대로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치즈 시 스테이션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 후회라는 것은 약간은 뭐라고 하죠? 습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내일 예를 들어서 난 내일 어디 가서 물건을 살 거야에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드 있죠. 우드 쓸 때 약간 습관적인 난 뭐 하곤 했다. 뭐 이럴 때 말하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호의라는 것을 작문해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해서 작문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한국어로만 생각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호의를 잘 못 떠올리세요. 근데 호의를 쓰는 거죠. 그래서 호의는 나는 내일 쇼핑을 갈 것이다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습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would, I would, 나는 뭘 하곤 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거. 이 치즈 시 스테이션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무장을 하는 거죠. 운동복도 입고 러닝화도 신고 막 뺀이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他们都形成了各自的固定的习惯 그들은 모두 각자의 어떤 고정적인 습관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秀秀和聪聪每天早晨仍然很早起来 쇼쇼랑 총총은 매일 아침에 여전히 매우 일찍 일어나고 沿着固定的线路穿过迷宫到达奶酪西站 고정적인 원래 이제 정해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따라서 沿着 이성이에요. 沿着 뭐뭐를 따라서 고정적인 线路 선로 노선 한국말로 노선 혹은 여기서 루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고정적인 어떤 노선을 따라서 미궁을 가로질러 추안 입다 아니라 여기서 가로질러 가는 걸 얘기하죠. 추안 穿过迷宫到达奶酪西站 치즈 시站에 도달을 합니다. 도착합니다. 到达目的地后 네, 여기 사성 연달아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정확하게 잘 못하시는데요. 얘도 사성이에요. 사실 다 사성인데 얘 사성이랑 얘 사성이랑 다르게 하셔야 되죠. 얘는 목적지인 거고 뒤에는 뭐뭐 한 뒤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이 읽으면 어색하죠. 目的地后 이게 아니죠. 到达目的地后目的地后到达目的地后 목적지와
호를 구분시켜서 읽어주셔야 되고 사성 있을 때 다 똑같은 길이로 하고 처음부터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위치로 떨어지면 어색한 거예요. 모디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디디 모디디 조금씩 뒤로 내려가면서 모디디 호 到达目的地后，这两只양사 일성， 这两只小老鼠，小 여기서 반삼성 하는 거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小老鼠会脱下跑鞋， 신발을 벗고는把鞋带系在一起， 신발끈을 한 곳에다가 묶어가지고서는 把鞋带系在一起 같이 앉아있다, 坐在一起 같이 묶다, 系在一起 그리고 나서 然后挂在脖子上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에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의가 약간 습관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할 것이다면 왠지 안 일어난 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난 내일 쇼핑을 갈 것이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这样他们就可以在需要的时候迅速穿上 이렇게 만약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这样他们就 그러면 这样 자체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如果怎么怎么样就怎么怎么样 가 뒤에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这样他们就可以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在需要的时候 필요로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신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속하게 迅速穿上 할 수 있습니다. 这样他们就可以在需要的时候迅速穿上 목에다 건대요. 이 두 마리 뒤에 어떤 준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之后 는 그것이란 뜻인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他们才开始享用美味的奶酪 그들은 비로소 시작합니다. 맛있는 미미의 그러니까 맛있는 치즈를 享用 맛보기 시작합니다. 네, 享用 향유하다 뭔가를 누리다라고 했을 때 享이라는 글자 쓴다고 했죠. 享受 享用美味的奶酪 처음에는요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开始的时候哼哼和鸡鸡每天早晨也是一路奔跑着到奶酪西站享受美味 처음에는요 그 흥흥이랑 지지도 매일 아침에 역시나 이었어요. 也是 一路 가는 길 내내 뛰어가는 상태였고요. 다급하게 분주하게 달려가는 거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치즈 시 스테이션에 가서 맛있는 이 음식들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루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의미가 있어서 이루는 我跟他不是一路人 이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구랑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성끄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랑 같은 세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걔랑. 그럴 때 我跟他不是一路人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가는 내는 함께 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쭉 숫자 1에 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예외 없음이 나타낼 때 숫자 1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는 내내 아마 제 생각에 영어로 all the way 이걸로 번역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로 가는 내내 쭉 막 분주하게 달린 상태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但是一段时间后小矮人们的习惯 이 난장이들의 小矮人们的习惯渐渐发生了变化 점차 할 때 점자죠. 점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하루보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一天比一天起得晚 늦게 일어나고 起来 일어나다 起床 기상하다 할 때 기자죠. 起得晚 늦게 일어나다 穿衣服的速度也越来越慢 옷 입는 속도도 갈수록 越来越 갈수록 뭐마다죠. 갈수록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而且不再怎么怎么样 더 이상 분주하게 뛰어가지 않았어요. 있는 거 알기 때문에 不再奔跑而是慢吞吞的 느릿느릿하게 慢吞吞的 뭐뭐하게 더는 뭐뭐하게라는 뜻이요. 아주 느릿느릿하게 두어라는 것은 늦게 걷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닐어 가는 거죠. 거닐다. 정말 그냥 걷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가는 느낌을 두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두어다 어디? 날잔 이번에 잘못 읽었는데 날라시잔에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잘못 읽었어요. 갑자기 한국말로 제가 필경이란 말이 생각나서 발음을 잘못 읽었는데요. 비징 필경이란 말인데 필경이란 말 잘 안 쓰고요. 그 한국말 보면 무슨 여기
의미를 보면 결국은 뭐 필경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은 毕竟他们现在已经知道奶酪在什么地方 그들은 이미 그 치즈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毕竟 아니까 그래도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뭐 결국은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他们现在已经知道奶酪在什么地方 역시 알아요. 어떻게 怎么 어떻게 방식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는지를 也知道如何到达那里不需要再那么辛苦了 그렇게 다시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에 보시면 이제 속도 옷도 늦게 입고요. 일어나는 것도 늦고요. 걸어가는 거 되게 늦게 걸어가요. 그냥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굉장히 거닐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가진 게 나의 음식이 나의 치즈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내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毕竟 예, 요거가 얘기를 하는 거죠. 毕竟他们现在已经知道奶酪在什么地方也知道如何到达那里不需要再那么辛苦了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